내가 원하지 않은 상대의 호의는 경계하라.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쯤 와이프와 유럽 4개국을 배낭여행할 때였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여행 책자를 들고 해외여행을 할 때였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고 영국 관광을 마치고 프랑스로 건너갔을 때의 일이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유로 터널이라 부른다. 떼제베인 유로스타를 타고 유로 터널을 지나서 3시간 만에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였다. 이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다. 아니, 신나했었던 것 같다. 여행 책자에서 지하철표를 끊으려면 내려서 한참을 가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내려서 짐을 끌고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 프랑스 남자가 접근해 왔다. 그는 불어로 무슨 말을 하고는 우리를 데리고 표를 끊는 데로 데려갔다. 카드로 표를 뽑는 곳이었다. 우리에게 한참을 설명하고는 뽑는 신용을 하고는 주머니에서 표를 보이며 이것을 사라고 하는 듯 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고 그는 우리한테서 지폐를 빼갔다. 1프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중에 여행 책자를 확인해 보니 몇 배는 더 받아간 후였다. 얼마 안 하는 지하철표로 사기를 당한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기분이 안 좋고 편안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원하지 않았는데 다가와서는 정신을 빼놓고는 그 프랑스인은 얼마 되지 않은 지하철표로 우리에게 사기를 쳤다. 기분이 나빴다. 내가 바보가 아닌가라며 자책 아닌 자책도 했다. 어찌 보면 그 사건은 그 이후로 사기를 조심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 내가 원치 않은 상대의 호의는 경계하라는 말은 이때부터 내게 경계의 문구로 다가왔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다가왔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뜻밖의 행운 시크릿 스타벅스 200만원 여행 상품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스타벅스 200만원 여행 상품권에 당첨됐다고. 처음엔 믿지 못했다. 사기 전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진지하게 설명했고 해당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왔다. 확인해보니 진짜다. 내게 이런 행운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매월 기념품을 받기 위해 스타벅스 제품을 열심히 먹었던 게 이런 행운으로 연결된 것이다. 내게 이런 놀라운 행운이 일어나다니 너무도 놀랍고 믿기지 않았다. 이 여행 상품권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내와 함께 고민했다. 계획했던 하와이 여행에서 쓰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시 내가 제안했다. 하와이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호텔에서 1박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하와이 트럼프 호텔로 정했다. 예약을 하고 1박이 많이 비쌌다. 여행 상품권으로 결제했다. 지금까지 가본 호텔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 생각한다. 가족의 만족도 역시 좋았다. 행운. 가족 여행을 계획하니 여행 상품권이 나왔다.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시크릿을 경험한 걸로 생각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웃집 강아지 아파트 우리 옆집에는 노 부부가 강아지를 키운다. 주로 할머니가 밤에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어느 날인가 강아지를 안고 나오길래 물었다. 왜 안고 나오세요? 강아지가 눈이 멀어서 안 보여. 그래서 안고 다니시며 밤에 걷게 했구나. 언젠가는 강아지를 키우게 된 사연을 말씀하신다. 딸이 키우다 시집가면서 두고 갔다고 한다. 딸은 간혹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듯하다. 몇 달이 지나서는 이제 강아지가 걷지를 못한다고 하신다. 아, 걷지를 못하니 안고 바깥바람 쐬어주시는구나. 반려견을 키울 때는 떠나 보낼 때도 생각해야 하는구나. 개의 수명은 짧다. 처음 강아지 때는 다들 좋아한다. 그러나 아파서 병들고 죽음을 준비할 때는 이웃집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 보인다. 생명이 있는 반려견을 끝까지 돌보는 모습을 보면 간혹 손녀딸을 업고 나오신다. 딸이 키우다 맡긴 반려견도 거두고 딸의 딸까지 돌보는 이웃집 할머니를 보면서 삶을 생각해 본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광화문 피막골에서의 경험. 광화문 지금의 신규 교보빌딩 건물 자리가 피막골의 초입이었다. 예전 큰 길은 왕이 지나가는 길이었고 왕의 행차를 피하려는 백성들이 피해서 지나다녔다는 피막골의 유래. 그 피막골에서 술을 한참 마시던 때의 일이다. 술집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술 마시다 보면 화장실 다녀오는 일은 종종 있었다. 그 술집의 화장실은 좁고 길다란 복도를 지나야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 반대편에서 사람이 보이면 기다려야 했다. 아니면 몸을 스치며 지나가야 했다. 내가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 좁은 골목에 접어든 사람이 있었다. 나는 스치고 지나가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지나가려는데 그는 나에게 명함을 주며 꼭 한번 찾아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그는 중국 기업체 사장이었다. 내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한국말을 잘 하는 걸로 봐선 한국인으로 생각된다. 나의 말을 배려로 해석한 것일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무뚝뚝한 얼굴로 그냥 지나갈 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 말은 어찌됐든 당신의 길을 막고 내가 먼저 지나가게 되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었다. 그때 그 경험은 내게 소중한 울림을 준 것 같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소홀하게 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술통 이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 마시는 재미 없이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으로 술을 즐겨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술 마시는 재미보다 깨어있는 시간의 즐거움으로 술 없이도 잘 살고 있다. 오래전 술을 즐겨하고 술을 사랑하는 팀장님과 몇몇이 모여 술자리를 했다. 그때 그 팀장님께서 술통 이론에 대해 말해 주셨다. 사람마다 술통은 똑같이 주어져 있다. 어떤 이는 젊어서부터 많이 마시고는 술병이 나서 그 후 못 마시고 어떤 이는 조금씩 마셔서 죽을 때까지 술을 즐기다 간다. 그 양은 동일하다는 취지의 술통 이론, 술 총량 불변의 법칙.
그 팀장님은 재직 중에 56세의 나이로 간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충격이었다. 아마도 주어진 술을 다 마셔서 돌아가신 것 같다. 술을 사랑하고 즐겼으며 항상 음주 매너가 좋으셨던 팀장님. 하늘에서도 술통 이론 썰을 풀고 계시리라. 지금 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술을 사랑한다면, 술 마시는 분위기가 좋다면 조금씩 평생 빼먹으라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분. 지하철 택배 아들 이야기. 지하철 택배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하신다. 그분들은 교통비가 무료여서 택배사에서 지하철 택배에 노인분들을 고용하여 택배 물건을 배달시킨다. 내가 다리를 절며 노약자석에 앉으니 지하철 택배 하시는 분이 내 옆에 와서 앉는다. 나를 보며 왜 다리를 저냐고 물으신다.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내 나이를 묻고는 내가 꼭 자기 아들 나이인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신다. 지금은 근무력증으로 따로 나가 산다고 한다. 지난날 아들이 결혼한다며 데려온 여자를 반대했다면서 지금은 그게 너무도 마음에 걸린다고 하신다. 마음의 문을 닫고 집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하신다. 듣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지나면 병도 나을 것이며 마음의 문도 열 거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드렸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하며 나는 환승을 위해 그 열차에서 내렸다. 병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 위축되게 만든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희망대로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읽어 주저하지 말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육체적인 피로감이 쉽게 찾아오고 그에 따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진다. 한 번은 친구 직장 근처로 찾아가 점심을 같이 먹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른발을 심하게 절어서 버스를 타기 어렵다. 버스는 장애인에게 지하철보다 많이 위험하다. 급정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심하게 흔들린다. 사람이 많으면 더욱 곤란해진다. 손잡이를 잡으면 그걸로 버티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위험한 게 버스다. 지하철이 안전하다. 그래서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 환승역 대림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금만 걸어도 지쳐서 지하철 역사 의자를 찾아 앉아 있었다. 스포츠 가방을 맨 아저씨가 나를 따라 옆에 앉았다. 주섬주섬 가방에서 낱말 카드를 꺼내 내 방향으로 보인다. 마치 나보고 그 단어를 읽어보라는 듯. 그 카드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 순간 거꾸로 읽어보니 주저라는 말로 보인다. 주저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는 얼른 일어나 지하철도 들어오지 않는데 서서 기다릴 요량으로 서 있었다. 그 아저씨도 따라 일어서며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갖은 저주의 말을 뿜어낸다. 다행히 지하철이 들어와 타니 그 아저씨는 따라 타지는 않는다. 건강했을 때는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고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그럴 땐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깨닫는다.
주저하지 말라.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10대 뉴스. 우리 가족은 하나의 행사를 한다. 매년 신문사에서 연말이면 하는 올해의 10대 뉴스. 한 해를 보내면서 10가지를 뽑아서 한 해를 정리한다. 신문사에서는 국가의 10대 뉴스를 정리하지만 가정에서도 그대로 따라 해보기를 바란다. 우리 가족 10대 뉴스를 만들어 보는 것. 한 해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가족의 10대 뉴스를 만들어 보면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 10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많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의논해서 골라볼 수도 있다. 가족이 한 해를 함께하며 정리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온 일은 단연 상위권에 오른다. 개개인이 이룬 성취 역시 상위권에 올린다. 매년 그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훑어보다 보면 한 해의 정리와 반성을 하게 된다. 또한 10대 뉴스와 함께 다음 해의 계획도 함께 세운다. 개수 제한은 없지만 개인당 3개 내외로 하게 된다. 1년을 돌아보고 향후 1년을 계획하는 것. 회사에서는 1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가정에서는 왜 안 세우는가? 한번 세워서 실천하는 것도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서 메시지를 적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붙여 가족에게 보내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손글씨로 정성 들여 쓰고 붙이면 받아보고 즐거워한다. 아날로그 정서가 잔뜩 느껴지는 일이다. 한번 해보길 권한다. 가족 간 가족애도 생기고 가족 역사도 공유하며 생각보다 보람찬 일이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쥔 손을 펴면 자유를 얻는다.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항아리를 원숭이가 잘 다니는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그 항아리 속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식을 넣어둔다. 원숭이는 항아리에 손을 넣고 곡식을 쥐면 손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결국 잡힌다. 쥔 손을 펴면 자유를 얻는데 놓지 않아서 잡히고 만다는 이야기를 보고 우리도 뭔가에 집착하여 자유를 저당 잡혀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